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을 깜짝 제안했던 이용섭 광주시장이 실무 준비를 지시하는 등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통합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집합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광주시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업소들에 대해 광주시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고등학생과 신혼부부, 임신부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광주공항 문제가 여러 가지로 논란거리입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고흥이 추가됐고 무한 정치권은 약속한 대로 민간공항을 옮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호소와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용섭 시장이 화두를 던진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행정 통합과 관련해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시도 간의 상생이 어려워지자 던진 승부수라는 시각부터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면 꼭 필요한 논의라는 시각까지 입장이 다양한데요. 김철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주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단일 광역 경제권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수도권을 비롯한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등 다른 권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래에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제를 던진 이 시장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갑작스럽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제안은 즉흥적이지도 않고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다고 전제하면서 시도 통합을 위한 실무 준비를 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오직 광주 전남의 상생과 동반 성장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행정통합 논의가 더 늦기 전에 시작돼야 한다는 평소 제 소신을 얘기한 것입니다. 지역 정치권과 통합의 대상인 전라남도의 반응은 대체로 떨떠름해하거나 미지근합니다. 사전 교감이 없는 일방적인 제안이라는 것에서부터 군공항 이전 등 꼬여있는 시도 간 현안을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등의 껄끄러운 현안을 먼저 해결한 다음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군공항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곧바로 통합 논의를 시작을 하자라고 재촉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이 통합 논의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좀 척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불리와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 정치권이 통합이 맞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논의를 이제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수축사회로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광주와 전남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됐고 시도 통합은 지난 1995년과 2001년 두 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행정통합의 당사자인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통합 논의를 먼저 시작한 다른 시도는 어떤 결론을 낼지 또 2년 뒤에 치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에 따라 통합 논의가 결론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 지역으로 고흥만 일대가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고흥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고흥만 간척지 일대가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드론 지식산업센터 등 지역의 미래가 달린 핵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중심 지역이라며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고흥만 일원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미래가 달린 문제를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시가 민간공항 이전 계획을 시민 공론화에 붙이려는 움직임에 대해 무안지역 정치권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무안군 의회 박성재 의원은 광주시가 국가 정책을 따르지 않고 협약과 약속을 무시한 채 민간공항 통합 이전 재검토 움직임을 용인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원칙 없는 즉흥적 대응이 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나광국 의원도 민간공항과 군공항은 별개의 문제이고 두 사안을 연계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가을비가 내립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비교적 더 강한 비가 내리면서 오늘 새벽 전남 고흥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오후 들어서 차츰 그치겠지만 내일과 또 모레까지도 가을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의 10에서 50mm가량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대기가 습해서 곳곳에 짙은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현재 보성의 가시거리는 360m 보이고 있고요. 가거도 등 도서 지역은 가시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244억 규모의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엔 소상공인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 지난달 27일 이후 광주시 행정명령에 따라 20여일간 문을 닫았다 영업을 재개했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평소 절반에 못 미칩니다. 보통 3, 4인 이렇게 와서 플레이를 하시는데 2인 제한으로 되니까 손님들의 예약률도 다시 이렇게 회복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고. 광주시는 이처럼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24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별도의 행정명령으로 집합을 금지시킨 8개 업종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시설이지만 정부 대책에서는 빠진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100만 원을 주기로 해 집합금지 대상 업소들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학생도 지원을 받습니다. 광주시는 신랑과 신부 중 한 명이 광주에 거주지를 두고 있고 2단계 거리두기 기간 동안 광주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 신혼부부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지원안에 빠진 광주 소재 중고등학생, 대학생 19만여 명도 한 명당 10만 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민생 경제 지원 및 일자리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추석 이전에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와 밀접한 관계는 없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부에도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번 지원 대상에는 빠졌지만 실내 10인 이상 모임 금지 등 3단계에 준하는 집합 제한 업종이었던 300인 미만 학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무안군이 추석 전 전체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은 군민 8만 2천여 명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83억 원은 각종 축제와 행사 경비를 조정해 마련할 방침입니다. 추석이 이제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각 지자체의 비상령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비대면 성묘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이남 일녀를 둔 손영자 할머니는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썰렁하게 보낼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1시간 거리에 사는 딸에게조차 고향 방문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쉽지만 어차피 전국이 다 그런데 그러나요. 서로 모두 편히 살아야죠. 모두. 추석 명절을 보름 앞두고 보성군 등 전남 시군들에선 이렇게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민 10명 중 4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노년층인데다 명절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코로나19 상황에선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도 이런 요청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반신반의하지만 그래도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건강을 지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추석을 앞둔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 어머니 보러 가야죠. 어머니 보고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도 부모님은 뵙는 게 자식의 도리가 아닌가. 제가 걸렸든 아니든 저 때문에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아예 이동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와 사회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오지 말아달라는 호소에 의지하고 있지만 코레일이 이번 추석 때 좌석을 절반만 운영하고 인천시 등에선 공설 묘지를 일시 폐쇄하기로 한 것처럼 귀향객들의 이동을 자제시킬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2달 전 영광의 한 기숙학교에서 중학생이 집단 성폭력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이 있었죠. 이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교육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고 약 25만여 명이 동의했었는데요. 교육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영광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A군이 숨지자 유족들은 집단 성폭력의 희생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관리 부실이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접수했고 25만 명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우리인데 왜 가해자 학교를 하고 피해자 학교를 못 가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저희가 항의를 했죠. 학교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선 결과 유족들의 억울함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생활하는 기숙사에 대한 생활 지도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또 학교를 관리하며 진상 파악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할 영광교육지원청 역시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정직 3개월, 교감에게는 감봉 1개월이 내려졌고 영광교육지원청은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피해 학생 부모가 제기한 국민청원에 답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 가족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사안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유족 측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견해입니다. 또 가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서는 한편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일회용품 쓰레기도 산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이 버려진 일회용품들은 재활용도 어려워서 말 그대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꼭 일회용품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회 정은정 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자영업자들도 많고요. 그 주문도 꽤 많이 늘었다고 하죠. 일회용품 폐기물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는 겁니까? 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전국적으로 20% 정도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늘었다고 하고요. 광주의 경우에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 8월까지 12%가 증가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저희 단체도 최근에 구별로 운영되는 광주의 재활용 선별장 5곳의 현장을 전부 돌아봤는데요. 현장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전보다 거의 2배가 들어온다, 이런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잔업과 주말 근무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을 하더라도 분리수거를 잘한다면 환경에 무리가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애초에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또 혼합 배출이 되거나 이렇게 올바른 분리 배출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 버려지는 쓰레기량이 훨씬 더 많다. 절반 이상이 다시 쓰레기로 버려지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시민 실천도 중요하지만 그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하기 어렵게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재활용 업체들은 이 폐기물을 수거해가는 게 오히려 더 손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로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늘었는데 하지만 재활용품을 수수료는 훨씬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100원대였던 것이 200원대로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 오히려 손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쓰레기는 이제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일회용품이 환경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 또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감염에 취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거든요. 어떨까요? 네, 오히려 일회용품 사용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플라스틱 표면에서 최대 3일 이상 살 수 있다고 하고요. 감염을 막기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데 오히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향도 일회용품 규제를 이렇게 풀 것이 아니라 다회용품의 세척과 소독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품으로 대안을 찾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실천해 볼 만한 내용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그 시민분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뭐 그런 실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기업에서도 그 생산 단계에서부터 좀 재활용이 쉽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갔을 때 그 올바른 재활용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저희 광주환경운동연합도 광주 시민 100명과 함께 일회용품 안 쓰기 도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프로그램도 함께 찾아보시면서 환경 보호를 위해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에서 이게 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비기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초구부터 돌립니다.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 3루 맞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으로 릴레이, 홈에서 들어옵니다. 볼이 뒤로 빠졌고 2루에 도착한 주자는 3루까지 들어갑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낮은 코스를 반응했고 3루 키를 넘깁니다. 계속 돌립니다. 3루 주자와 2루 주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타점 적시타 제이미 로맥. 우중간에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이 타구는 우중간 탐장 밖으로 최항 타격 페이스를 최고점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최항입니다. 더 늘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3루수 2루 먼저 1루까지 송구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좌중간으로 갑니다. 좌익수 옆으로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장타 코스 1루 주자는 2루 그리고 3루 돌아 계속 돌립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볼 연결 홈에서 득점 타자 주자 악송구가 나오면서 홈까지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2구 오른쪽에 높게 떴습니다. 2루수 빠르게 달려가는데요. 김성현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챙기고 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6대1. 광주 광산구 평동 3차 산단에 수소를 추출하고 생산하는 거점 기지가 생깁니다. 광주시는 한국가스공사와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022년까지 218억 원을 투입해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서산과 여수 등 다른 지역에서 수소를 공급받아 왔지만 기지가 완성되면 하루 최대 4톤의 수소를 생산해 광주 전남 지역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시가 문화예술상 시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광주시는 문화예술상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시상하기 위해 각 문화예술단체마다 후보자 추천을 한 명만 할 수 있게 하고 수상 횟수도 한 번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광주시 문화예술상은 매해 문학과 한국화, 서양화, 국악 등 4개 분야에서 9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실패 박람회가 10월 8일부터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25일까지는 실패담을 나눌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글과 영상, 웹툰 등의 방식으로 실패 수기를 제출하면 이중 심사를 통해 대상 2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 등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광주 전남 안경사 6명이 구례 수해 지역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검안 진료 등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활동을 주도한 안경사 배훈 씨는 온라인 계정과 가게에 현수막을 걸고 수해 봉사 뜻을 알렸고 안경사 동료들과 의사, 마스크 공장 사장 등 이웃들로부터 물품을 받았는데요. 배 씨는 장사에서 이윤이 남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남는 게 더 좋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재민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출신의 프로골퍼 이미림 씨가 생애 처음으로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우승 상금 46만 5천 달러의 주인공이 된 이미림 선수는 광주에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권유로 초등학교 때 골프에 입문한 뒤 정상급 스타 선수가 됐습니다. 광주 신세계 미술제가 20주년을 맞아 변화를 시도합니다. 기존에는 광주, 전라도 활동 작가들을 지원했는데 응모 대상을 광주와 전남만으로 한정시켰고요. 창작 지원금 부문도 신설해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 과거 광주 신세계 미술제 수상 작가들도 수상한 지 5년이 지나면 다시 응모할 수 있도록 열어뒀는데요. 한편 1차 선정 작가전은 10월 말에 열릴 예정이며 최종 수상자는 11월 초에 발표됩니다. 오늘부터 당분간은 가을비가 이어집니다. 우산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이동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교적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오늘 오후 들어서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모레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10에서 50mm가량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대기가 습해서 곳곳에 짙은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전남 보성의 가시거리는 현재 160m 보이고 있고요. 가거도 등 도서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더 짧습니다. 짙은 안개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게 출발하는데요. 한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 분포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6도로 예상되고요. 완도의 낮 기온 27도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2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가을비가 이어지고 나면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